안녕하십니까. 면접과학TV 알렉스 상무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이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직은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또 주제에 말씀 들어가기 전에 재미있는 영어와 함께하는 엔돌핀 이야기. 자, 이것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각국 여성의 이상형 남자를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재미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상형이라는 단어는 그 원어민들이 주로 이제 두 가지로 많이 쓰는데, 이제 이상형 하면은 이제 아이디얼 타입, 이제 아이디얼 타입이라는 뜻이 이제 이상형인데, 당신의 이상형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상형의 남자는 혹은 이상형의 여자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What is your ideal type man? What is your ideal type woman?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간단하게 또 많은 원어민들은 또 dream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dream, 꿈을 꾸다 할 때 dream을 쓰는데 She is my dream girl 하면 이제 그녀는 나의 이상형이다. He is my dream man. 그는 나의 이상형 남자다. 이렇게 이제 아이디얼 타입과 dream이라는 두 단어를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국의 이상형의 남자는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어서 저도 한번 유심히 그 내용을 봤는데 정말 재미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미국 여자의 이상형 남자는 이 영화 그 람보에 나오는 람보 같은 근육질의 남자라고 합니다. 자, 프랑스 여자의 이상형 남자는 그 예전 영화에 아주 굉장히 잘생긴 미남 배우죠. 알랑 주롱이라는 그 알랑 주롱 같은 감미로운 남자가 이상형이라고 하고요. 일본 여성의 이상형 남자는 다루기 쉬운 노예형의 남자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국 여성의 이상형 남자는 과연 뭘까요? 참 복잡단안합니다. 잘생기고 돈 많고 인간성 좋고 매너 좋고 힘 좋고 다정다감한 남자라고 합니다. 참 이런 완벽한 남자가 정말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아마 여자들한테 인기가 너무 좋아서 한 여자를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한국 여성의 이상형 남자가 이렇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통계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 주제로 들어가서 이직은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이어서 제가 주제로 삼았습니다. 지금은 평생 직장의 개념이 이제 사라진 지 오래됐죠. 요즘에는 10년 경력에 여러 번 이직을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트렌드. 그래서 한 직장에만 오래 다니면, 물론 공무원, 그러니까 공기업이나 공무원 직장인들은 물론 이제 오래 다닐 수 있지만 쉽게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 지금 직장인들의 80-90%인 사기업에 다니는 분들이 보면 이직은 당연히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직을 할 때 물론 좋은 회사가 나오니까 이직을 해야 되겠죠. 지금 다니는 회사보다 훨씬 더 좋은 회사가 나오니까 물론 이직은 하고 싶어하는 건 당연하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시기입니다. 시기. 그러니까 이직도 아무 때나 하게 되면 큰 손해를 보게 되고 나중에 또 다시 회사를 옮겨야 되는 이런 이제 부조리가 생기는 거죠. 자, 명쾌한 답은 이직할 때 가장 좋은 시기. 명쾌한 답은 승진 직후입니다. 승진 직후. 사원에서 대리로 승진했을 때, 대리에서 과장으로,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했을 때 바로 이 승진 직후에 이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사원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특히 사원인 경우는 제가 이제 하나의 팁을 드리고 싶은데, 사원인 경우도 이렇게 두세 번 옮기는 분들이 많아요. 대리 때까지. 근데 될 수 있으면 인내하고 참고 직장에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원 말년차까지 잘 참다가 이직해서 그 회사로 이직했는데 이게 같은 주니어급이라 연봉도 많이 올라가지 않고 복리 처우도 다 그게 그거고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갔는데 또 1년을 더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대리는 안 주고
그 이직한 회사의 상황에 맞춰서 상황에 따라서 1년을 더 다닌 다음에 대리가 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거죠. 그래서 특히 사원 말년차라면 조금 참으셨다가 대리를 승진한 다음에 그때 이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경쟁 지원자들이 인사팀에 지원서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딱 봐도 대리급인 사람이 대리로 들어오는 걸 채용하기를 원하지, 사원 말년차인 사람을 대리로 진급시켜서 채용하는 경우는 뭐 흔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진 직후에 옮기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대리 말년차 때 또 옮기는 분들이 있죠. 이직을 하는 분들은 이때 또 손해보고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장 말년차 때 차장 진급을 앞두고 또 이직을 해서 이때 또 더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대리 말년차 때 이제 이직을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과장을 안 주고 이직한 회사에서 1년을 더 다닌 다음에 과장을 이제 좀 늦게 단 그런 경우도 허다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과장 말년차 때 지원을 하게 되면 차장 다음에 진급을 해야 되는데 2년을 더 다니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말년차 때 움직이는 게 손해를 가장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원 때부터 그런 실전 경험을 딱 가지고 있으면 이직 횟수도 나중에 10년, 15년이 됐을 때 이직 횟수도 적어요. 지금 회사가 너무나 마음에 안 들어서 혹은 팀장하고의 불화 때문에, 갈등 때문에 못 참고 그냥 이직을 했는데 다녀보니까 또 그 회사가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회사가 아니고 또 예전보다 더해. 뭐 이러니 또 한 번 옮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사원 때부터 여러 번 옮기게 되죠. 자, 그러면 나중에 이제 정말로 과장, 차장 때 정말 몸값을 높여서 좋은 회사로 이직을 하려고 할 때 상당한 마이너스 작용이 됩니다. 벌써 이직 횟수가 6, 7번이 되는 사람도 있고. 자, 이러면은 또 상당히 불리한 경우가 많죠. 너무 이직 횟수가 많으면. 그래서 이런 조절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좀 실전 경험이 있는 이런 선배들한테 이런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 경우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상무님, 지금 제가 과장 지금 이제 말년차 내년에 차장을 다는데 지금 정말로 가고 싶은 회사가 나왔습니다. 저 이직해도 괜찮을까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직 좀 참았다 차장 진급한 다음에 가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 회사에 꼭 가고 싶으니까 그냥 지원을 해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운 좋게 합격이 돼서 간 사람도 있지만 또 그런 사람조차도 또 거기 갔는데 생각보다 뭐 기업 문화나 이런 것이 뭐 복리 처우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래서 나중에 또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1년도 안 돼서. 자, 그런 경우가 이제 있기 때문에 제가 꼭 팁을 드릴 때 과장 말년차 때는 조금만 참으십시오. 그리고 차장 진급한 내년에 기회를 잡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그 이직을 그 시기를 넘기지 못하고 바로 이직하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지금 이 좋은 회사 나왔을 때 이걸 놓치면 다음에 또 나올 기회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좋은 회사들은 1년에 보통 몇 번씩 그런 기회가 와요. 채용 공고나 아니면 뭐 헤드헌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지원을 해보라는 어떤 권유, 추천 이런 것들이 1년에 여러분들 꽤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없겠지 하고 그냥 지금 당장 지원을 해버려요. 근데 항상 있다는 걸 여러분 머릿속에 염두에 두세요. 그렇기 때문에 서두를수록 손해를 본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장 말년차 때 부장 진급을 못해서 지원하는 경우, 그러니까 차부장은 조금 그래도 사원 대리 과장 때보다는 좀 괜찮습니다. 특히 부장은 뭐 부장 1년차 때 뭐 하든 뭐 부장 말년차 때 진급을 하든 뭐 부장 정도 되면 벌써 이제 이게 그 권고사직과 명예퇴직 그런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부장은 자기 역량과 스펙이 좋으면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이사로서 또 스카우트해가는 회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장은 크게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부장급은 차장급까지는 좀 그런 이제 말년차 때 지원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직하는 가장 좋은 때는 언제냐 하면 승진 직후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여러분들 이걸 피하셔야 됩니다. 최악의 경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나는 스펙도 좋고 지금 업무 경력이 꽤 되니까 뭐 지금 회사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퇴사를 하고 바로 뭐 이제 2, 3개월 내에 이직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냥 퇴사를 미리 해버리자 하고 사직서를 내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힘들었으니까 2, 3개월 푹 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다음부터 이제 막 면접을 보러 다니면서
쭉 하다 보면 6개월 금방 지나갑니다. 뭐 심지어 1년까지도 지나가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급하니까 너무 많이 쉬었으니까 경력 단절이 생기기 때문에 빨리 이제 직장을 잡으려다 보니까 이 회사 저 회사 면접을 막 보게 되고 결국 합격된 회사가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드는 회사는 아니었는데 다른 데 합격된 데가 없으니까 그냥 다니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또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이직을 하려고 또 이제 이게 지금 회사 다니는 데가 잘못 들어왔다는 생각에 다시 또 이직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 퇴사를 미리 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직이 결정된 다음에 사직서를 내고 그때 퇴사를 해도 늦지 않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도 인내의 싸움인데요. 그 말년차 때, 그때 조금만 인내를 하시면 그 다음에 진급한 상황에서는 또 얼마든지 좋은 채용 그 기회가 나오게 되고 좋은 회사도 또 기회가 오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려 달라는 것이 이번 영상의 주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제로 그 이직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는 더 중요한 고급 정보 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림컴 트루